자, 또 주말의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3만 명 집회. 경찰 추산 7,000명이죠. 꼼꼼해.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경찰이? 네, 근데 기사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최 측에서 3만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 숫자를 추산한 거죠. 전에 왜 그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그 박사모 집회에 대한문 앞에 사람들 모인 걸 갖고요. 걔네들이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교묘하게 경찰이 추산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100만 명 모였다고 나오는 거야. 그 사진 구도를 잘 찍어서 딱 찍으면 100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 공간 안 보이게 하고 예. 거기는 원래 이제 드론이 못 띄우는 공간이잖아요. 네. 드론이 쭉 올라가고 찍으면은 엄청나게 얼마 안 모여 있는 곳인데 1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급여를 하겠다예요. 근데 지금까지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건강보험으로 쉽게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뭐 하나 찍으면 이거 보험 되냐 안 되냐 묻잖아요. 보험 안 되는 것들을 비급여라고 하고 보험 되는 것들을 급여라고 하는데 미용 목적의 병원 하다못해 이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피부 미용 이런 거 뭐 성형수술 뭐 이런 거 성형수술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치료 목적이 있잖아요. 화상 환자라든지 네. 이런 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간 의사들이 비급여로 돈을 벌어왔던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흐름은.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얼마짜리 만들어왔던 것들을 국가가 낮게 책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개망난이가 의사 친구도 있군요. 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동료들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만 보면 자기들도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 자체도 약간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보험으로 내는 그 보험료를 없애고 국민의료보험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부담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성형외과 쪽에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잖아요. 보장성을 확대하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문재인 케어 찬성한다. 그런데 내분비과나 내과 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급여와 비급여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애매한 친구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난 11일 3만 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경찰 추산 7,000명에. 그러니까 저는 7,000명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경제적으로 약자도 아니고 그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천 명씩이나 나왔을까 싶은 거죠. 저도 그 예. 기사에 찍힌 사진 예. 속에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의사들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약사들이나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각기 의견이 다 달라요. 그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저도 의심이 되는 게 이 양반들이 와서 그 시위 도중에 아침 이슬을 불러요. 추운데 추운 날씨에 그 노래 부르면 그 왜 추운데. 아침 이슬을 부르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정치 집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던 건데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니잖아요. 밥그릇 집회지. 그리고 개밥그릇.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나간 한 9년 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구장창 하나같이 한결같이 외치던 게 있어요. 국민들, 환자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서 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의사협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를 임시기구를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내. 막 만들어요. 그리고 위원회 대장이 박사모라면서요. 네, 최대집이라고요. 의사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이 사람은 목포 출신이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목포고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안산 상록구의 개원의예요. 개원이. 네, 나이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변희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네, 맞아요. 그 저기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서도 막 탄핵은 네. 무효다 네. 외치고 이런 네.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투쟁 자체가 어쩌면 문재인이 하는 건 다 싫어 이것도 맞아요. 좀 깔려있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집회의 순수성 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의료랑 상관없는 것도 문재인 싫어 문재인 반대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투쟁위원장으로 돼 있다면 일단 오염됐고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해도 36.8%입니다. OECD 평균의 1.9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 수준 높은 수준이라는 거야. 건강보험은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멀었다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MRI는 지금까지 급여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르는 게 있어요. 정권 연장 싱크탱크를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 의사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나오신 두 분 의사분들이. 이게 대부분 다 급여가 되면 의사들한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지. 내 돈 생으로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음. 사실은 박리담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사한테 결코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은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네. 문제는 이런 의사들을 현혹해가지고 이런 최대집 같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어서 의사들도 제가 그런 얘기 아까 드리려고 그랬거든. 이문학적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있잖아요. 네. 의술이라고 하는 거, 네. 인술. 그리고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 의사들은 어디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이런 개소리에 현혹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학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정말 친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주위 의사가 널려 있는데 그중에 의사일 뿐이지 인술을 펼치는 의사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최대집 투쟁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의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도 했던 사람입니다. 에이, 진짜 답 나오네.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안에 이제 의사들도 분명히 일부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의사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지금 임기 동안에 진행해 나가겠다. 현재 63%인데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 이루어져도요.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0%보다도 낮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이 복지 쪽으로 확대해가는 와중에 의사들은 정부에게 무엇을 협조하고 나의 수익은 또 거기 그 안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를 협상을 해야지. 이렇게 최대집이요? 누구라 그랬지? 맞아요. 최대집? 뭐 최고집도 아니고 최고집도 아니고. 최대집이 같은 이런 애들이 하는 이런 시위에 들러리로 따라 나가가지고 얘네들 또 어디선가 받는 그 검은 돈에 받을 수도 있는 검은 돈을 여기다가 이거에 휩쓸리지 마시라. 좀 의사들이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상위 그룹들이잖아요. 소도 그룹이나 학력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위 그룹이면 상위 그룹답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추운 날씨에 최대집 같은 인간들한테 휘둘려서 길거리에 나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들이 이 집회에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수가라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은 아예 기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높여달라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는 속에 그게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마치 이제 최대집 같은 부류는 문재인 케어가 되면 나라 곳간이 거덜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문재인 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건 복지하고 차원이 달라요. 국가가 하는 복지랑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깨어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지금 막 흑자를 남길 필요가 없는 데다가 흑자 남기면서 막 그 돈을 딴 데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의사분들 일부겠죠. 저는 정말 일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계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많이 벌고 힘든 사람들은 그 폐업을 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 중간에도 그 중간값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의 특징, 허점 때문에 그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그 한몫하고 있는 건데, 이 보장성이 확대되고 수가가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된다면 사실 그 1, 2, 3차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 전달 시스템이 조금 더 그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일부의 목소리나 어떤 그 자기들 밥그릇 문제 때문에 이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 큰 방향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집회에서 했던 말들이 속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서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들한테 당신네들 보험료 올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단 선동 한번 해놓고요. 속마음은 뒤가 있어요. 의사들은 현재도 경영적 생존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채택하고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료비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될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은 도산할 것 이런 식으로. 저 이 부분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나도 충격이죠. 사실은 이게 자수한 거예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비급여 항목으로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건 자수한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거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수준이 하라고 봐요. 그리고 뭐 국민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권 연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보험료 인상해도 우리가 내겠다. 한 달에 10,000원 올라가는 거 전 국민이 나눠서 내면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상희 대표가 그런 얘기 항상 하시죠. 네. 내가 10,000원 더 내겠다. 자기 연봉은 8,000만 원이니까. 이런 의사 또 계세요. 더 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주장하는 게 건강보험 하나로 해요. 지금도 건강보험 막 찢어 있잖아요. 예. 직장 뭐 일반 국민 지역 이렇게. 이걸 다 하나로 해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기억들 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18대 때 나왔을 때 100만 원만 내면 예, 연간 100만 원 상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네. 건강보험이 해주는 방식. 그게 맞아요.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수술비나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이라고 욕할 테지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여기 개입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보험회사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알겠습니다. 어쨌건 순수하지 않은 집회봤습니다. 그중에 의사는 한 1,000명쯤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고요. 자, 또 주말의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3만 명 집회. 경찰 추산 7,000명이죠. 껌껌해.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경찰이? 네, 근데 기사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최 측에서 3만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 숫자를 추산한 거죠. 전에 왜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그 박사모 집회에 대한문 앞에 사람들 모인 걸 갖고요. 걔네들이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교묘하게 경찰이 추산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100만 명 모였다고 나오는 거야. 그 사진 구도를 잘 찍어서 딱 찍으면 100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 공간 안 보이게 하고 예. 거기는 원래 이제 드론이 못 띄우는 공간이잖아요. 네. 드론이 쭉 올라가고 찍으면은 엄청나게 얼마 안 모여 있는 곳인데 1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재인 지난 11일 3만 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경찰 추산 7,000명에. 그러니까 저는 7,000명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경제적으로 약자도 아니고 그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천 명씩이나 나왔을까 싶은 거죠. 저도 그 예. 기사에 찍힌 사진 예. 속에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의사들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약사들이나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각기 의견이 다 달라요. 그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저도 의심이 되는 게 이 양반들이 와서 그 시위 도중에 아침 이슬을 불러요. 추운데 추운 날씨에 그 노래 부르면 그 왜 추운데. 아침 이슬을 부르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정치 집회에서 우리가 흔히 하던 건데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니잖아요. 밥그릇 집회지. 그리고 개밥그릇.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케어의 핵심은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급여를 하겠다예요. 근데 지금까지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건강보험으로 쉽게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뭐 하나 찍으면 이거 보험 되냐 안 되냐 묻잖아요. 보험 안 되는 것들을 비급여라고 하고 보험 되는 것들을 급여라고 하는데 미용 목적의 병원 하다못해 이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피부 미용 이런 거 뭐 성형수술 뭐 이런 거 성형수술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치료 목적이 있잖아요. 화상 환자라든지 네. 이런 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간 의사들이 비급여로 돈을 벌어왔던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흐름은.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얼마짜리 만들어왔던 것들을 국가가 낮게 책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찍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의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개망난이가 의사 친구도 있고. 지나간 한 9년 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창 하나같이 한결같이 외치던 게 있어요. 국민들, 환자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서 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의사협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를 임시기구를 만들었어요. 막 만들어내. 막 만들어요. 그리고 위원회 대장이 박사모라면서요. 네, 최대집이라고요. 의사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이 사람은 목포 출신이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이런 목포고를 면. 나오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안산 상록구의 개원의예요. 개원이. 네. 나이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변희재 뭐 이런 사람들이군요. 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게 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게 다른 동료들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만 보면 자기들도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 자체도 약간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보험으로 내는 그 보험료를 없애고 국민의료보험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부담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성형외과 쪽에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잖아요. 보장성을 확대하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문재인 케어 찬성한다. 그런데 뭐 내분비과나 내과 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급여와 비급여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애매한 친구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